박수종의 뉴스 정면승부. 안녕하십니까. 12월 29일 금요일 뉴스 정면승부 시작하겠습니다. 이제 2017년 사흘 정도 남았습니다. 모두 한 해 수고하셨고요. 청취자 여러분들께 곽수종의 뉴스 정면승부 제작진과 저를 비롯해서 모든 분들이 함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한 해 부족한 가운데서 넘치는 사랑과 또 많은 관심을 받은 것 같습니다. 2018년에도 더 많은 사랑과 더 많은 관심 가져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는 말씀을 대신하면서 뉴스 정면승부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순서입니다. 1부에서는 더불어민주당 우원식 원내대표 전화 연결하겠습니다. 올해 한 해 마무리하는 소회와 함께 오후에 열린 마지막 국회 본회의 안건들에 대해서 말씀 나눠보겠습니다. 2부에서는 AS 인터뷰 5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박영수 특검에서 특별수사관 지낸 이정원 변호사와 함께 2017년 최순실 국정농단 사태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3부에서는 세금 도둑 잡아라 하승수 공동대표와 함께 국회의원 연봉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아마 청취자 여러분들께서도 관심이 많으실 것 같아서 오늘 이슈에 대해서는 우물정 0945로 많이 참여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단문 50원, 장문 100원이고요. 그리고 금요일 4부 검찰개혁 이야기해보는 시간이죠. 사법개혁, 성과와 남은 과제를 주제로 해서 인하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김현애 교수님과 함께 말씀 나눠보겠습니다. 곽수종의 뉴스 정면 승부. 올해 마지막 본회의 오후에 열렸다는 말씀 드렸고요. 민생법안 등 어제 저들 전환법 이야기를 했는데 개정에 관해서 밀린 안건들이 어떻게 지금 처리되고 있는지 한번 말씀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개헌 이야기는 야당의 요구를 수용해서 특위 활동을 내년 6월까지 연장하기로 했고요. 개헌 시기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여전히 좀 이견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여소야대 국회 구조 속에서 지난 8개월 나름 참을 인자를 수없이 가슴에 새겨왔다는 분, 더불어민주당 우원식 원내대표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우원식입니다. 예, 청취자 여러분들께 새해 인사 한번 주시죠. 네, 올해 한 해 우리 국민들께서 어려운 경제 여건 속에서도 참 잘 인내하시면서 그 나라의 발전을 위해서 애를 많이 쓰셨고요. 내년에는 정말 좋은 비전으로 우리 국민 모두가 행복한 그런 한 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네, 우원식 의원께서도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청취자분들과 많은 소통을 또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그러겠습니다. 원내대표 하신 이후로 체중이 한 5kg 줄었다 이런 말씀도 계시는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올해 마지막 지금 본회의가 열리고 있는 상황입니까? 네네. 지금 한참 진행 중에 있습니다. 예, 아마 그 중간에 나오신 것 같은데, 우원식 원내대표께서 보시기에 나름대로 8개월 국회 운영에 있어서 성과로 꼽을 수 있다라고 말씀하실 수 있는 건 무엇일까요? 참고로 5kg가 줄었는데요. 네. 이번 협상 덕에 여전히 체중 관리는 잘 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다행입니다. 예. 우선은 이제 인수위 없이 새 정부가 출발하지 않았습니까? 그렇습니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원활한 정부 출범을 돕고 또 신속하게 정부가 개혁 과제를 이행할 수 있도록 잘 뒷받침하는 것이 가장 큰 임무인데요. 네. 그것을 우선 성실하게 잘 수행했다 이렇게 자부하고 있습니다. 입법 성과도 올해 이제 처리해야 될 중점 법안 56건인데 지금 이제 19건을 오늘 처리하면 되는 건데요. 네. 한 34%쯤 되거든요. 네. 근데 이제 과거 박근혜 정부가 10개월 동안 26.4%를 통과했는데 그때보다는 훨씬 성적은 나은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정부 조직 추경, 인사, 예산 이런 것들도 이제 그 사람 중심 경제, 혁신을 위한 인재 등용, 국민의 생명 안전 분야를 중심으로 한 공무원 충원 이런 것들이 이제 중요한 사안들이었는데 문재인 정부의 원칙을 훼손하지 않고 국회에서 예산안을 무사히 통과시킨 것 그런 것들이 중요한 성과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어떤 면에서 보면 정말 우원식 원내대표께서 국회를 운영하시는 데 있어서 참 감회가 많은 그런 한 해가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드네요. 지금 어떤 분들은 이런 말씀도 하세요. 당청 관계가 지금 어떤 상황인지 궁금하다. 모든 뉴스에 언론에 많이 나오는 게 이 당에서 어떤 의사결정을 깊이 하는 고민보다 청와대 이슈들이 많이 나오고 있다라는 지적들이 있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볼까요? 그건 사실은 그렇지 않고요. 예.
오히려 이제 뉴스를 더 많이 차지하는 게 아마 당일 겁니다. 네. 근데 이제 저희가 그렇게 일을 해 나가는데 야당에서 네. 반대를 위한 반대를 하기 위해서 사실과 좀 다른 말들을 많이 하거든요. 네. 그 새 정부의 당청 관계는 이 보수 정부 때하고 굉장히 다릅니다. 네. 저희 5도에 의해서 국회 운영을 한 적이 없고요. 예. 추경, 인사, 예산, 민생입법 이런 분야에 있어서도 당청이 서로 그 상호 소통을 하면서 대등하게 토론하고 조율을 해왔습니다. 네. 이번처럼 아마 당정 협의가 많았던 적도 없을 거예요. 네. 그래서 여야 협상 과정에서 필요하면 과감하게 당이 판단하고 청와대를 설득하고요. 새 정부의 원칙을 훼손하는 시도에 대해서는 저희가 단호하게 막고 그래 왔다고 자부합니다. 네. 한병구 정무수석의 지금 역할이나 이런 것들이 원만하게 잘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네, 한병도 그 신임 정무수석의 경우에는 정말 그 큰 소리 안 나고 예. 그러면 정말 바닥에서 또는 조용히 이런 일을 처리하는 아주 좋은 그런 리더십을 갖고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본회의가 열리고 있다라고 말씀을 주셨는데 어떤 민생 법안들이 지금 뭐 심의라든지 결의에 두고 있나요? 지금은 인사원장, 예, 그리고 대법원의 대법원 판사 2분, 네, 그 다음에 운영위원장을 비롯해서 국회 상임위원장 3분 이렇게 예. 해서 6분에 대한 인사 표결 과정이 있습니다. 저도 네. 그래서 표결하는데 투표하고 지금 예. 막 나오는 청입니다. 민생 법안이 한 32건 정도 처리될 예정이라고 하는데 뭐 그럴 예정입니까? 오늘 정도? 네네. 오늘 이슈가 됐던 전환법이나 네. 그 시간 강사법 이런 네. 것들을 다 포함해서 예. 처리하고요. 그리고 요번에 합의하면서 들어갔던 정부 조직법을 통과시키면서 빠졌던 그런 것들 네. 그런 걸 이제 다 정리를 해서 오늘 본회의에서 처리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 전환법이라든지 시한강사법 이거는 어제 저들이 인터뷰를 했었었는데 뭐라 그럴까요? 더불어민주당이 생각하던 그 방향으로 김성태 원내총무가 합의를 봐준 거예요? 아니면 그냥 표결로 들어가는 건가요? 아니 그렇게 다 서로 합의를 한 겁니다. 아, 합의한 거죠? 네네. 알겠습니다. 그 개헌 이야기를 여쭤봐야 될 것 같은데요. 네네. 개헌 특위하고 정계 개편 특위 문제에 대해서 여야 3당이 모두 특위 합의를 6월까지 활동 시한 연기하기로 보셨지 않습니까? 네네, 그렇습니다. 6월까지 연장이 되는 거네요, 그러면? 네, 6월까지 연장을 하는 건데, 네. 거기서 이제 저희는 개헌과 관련해서 대선에서 후보를 낸 모든 정당이 내년 지방선거와 동시 투표하기로 약속을 했거든요. 네. 그래서 저희는 그런 약속을 지키는 게 순리라고 생각하고 그건 뭐 당연히 지켜야 될 원칙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래서 개헌 특위 6개월 연장은 합의를 했는데 네. 2월까지 개헌안 마련에 노력한다는 그런 내용도 거기에 포함을 시켰습니다. 네. 그걸 뭐 서로 완전히 지금 합의가 안 돼서 예. 1월 달에 다시 논의하기로는 했습니다만 예. 그런 2월 중 개헌안 마련 이거를 이제 넣었기 때문에 예. 우리가 국민과 한 동시투표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우리 당이 노력해서 넣은 것이고요. 네. 이것을 토대로 해서 내년 동시투표를 추진해 갈 겁니다. 예. 이게 이제 만약에 동시투표를 하지 않으면요. 네. 1,000억이 넘는 천문학적인 선거 비용이 추가적으로 들어가고 따로 할 경우에 또 투표율이 50%가 넘어야 되거든요. 그래야 이게 그 개헌 투표가 성사가 되는 건데 네. 따로 할 경우에 이 투표율도 상당히 문제가 되기 때문에 성사 여부를 장담하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건 반드시 같이 해야 되고 네. 자유한국당도 지난 대선에서 약속이기 때문에 그거 지키려고 해야 됩니다. 근데 뭐 지키는 문제가 사실 본질이 이 정부의 구조, 권력 구조 형태에 있기 때문에 민주당이 이야기하는 4년 중임제, 대통령 중심제와 또 야당이 생각하고 있는 의원 내각제나 의원 집중부제 이거는 입장 차이가 커도 너무 큰 것 같아서요. 네. 아니 그거는 이제 저희들도 네. 선거구제와 다 연동이 돼 있고요. 네. 국회에서 충분히 논의해서 결론을 내야죠. 뭐 그렇게 입장이 다르면 결국 못 내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이제 그렇기 때문에 국회에서 2월까지 이거는 2개월 한다고 안 되고 6개월 한다고 되고 그런 문제가 아닙니다. 예. 이제는 충분히 지난 1년 동안 논의를 했기 때문에 예. 이제는 그러니까 그 국회가 결단을 하고 어떤 방향으로 정해야 되는 시기입니다. 그래서 네. 2개월도 충분합니다. 네. 보통 그 지방선거 때 투표율이 어느 정도 됩니까?
지방선거 때 투표율이 한 60%, 50%에서 60% 이렇게 왔다 갔다 하죠. 예. 그러면은 뭐 개헌 문제를 갖다가 투표에 지방선거 때 붙이는 것도 크게 투표율과는 상관이 없다 이렇게 봐도 되겠네요. 그거 특별히 관계가 없습니다. 예. 근데 이제 이거를 개헌 투표를 따로 할 경우에 예. 전에 87년에 할 때 대통령 선거 투표율이 91%일 때요. 굉장히 높았죠. 네. 그때 개헌을 했을 때 개헌이 72%였거든요. 네. 거의 20%좀 차이가 났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번 지방선거와 별도로 치를 경우에 지금 투표율이 그동안 많이 떨어져 있거든요. 예. 이게 50%를 넘을지 이건 자신할 수 없는 문제예요. 예. 2014년도 지자체 지방선거 투표를 보니까 56.8%였네요. 네네. 그러니까 그거를 따로 하자고 하는 거는 예. 사실상 개헌하지 말자는 얘기랑 같은 얘기라고 저희는 생각합니다. 글쎄요. 이제 아마 이 점을 놓고 이제 밀당을 하셔야 될 것 같은데 네네. 정계특위도 개헌특위와 연계되는 겁니까? 어떻게 됩니까? 네. 거기 선거구제 문제가 중심적인 과제입니다. 정계특위는. 예. 예. 그렇기 때문에 선거구제와 개헌 정부 형태와 이런 것들이 연동되어 있기 때문에 네. 그거를 같은 위원회를 같이 만들어서 지금까지 따로 해왔는데 예. 같이 만들어서 거기서 논의하자 이렇게 한 겁니다. 우원식 원내대표 보시기에 네. 박근혜 정부 때 이루어진 국정농단 네. 이게 정말 국격을 떨어뜨려도 엄청 떨어뜨린 부분이 많지 않겠습니까? 네. 그렇죠. 네. 그래서 이제 적폐청산이라는 타스크포스가 민간 부분을 포함해서 출범을 했지 않습니까? 네네. 국정원도 포함이 되어 있고 그다음에 외교 위안부 문제 합의된 내용도 지금 들여다보고 있고 모든 것이 볼고서가 이제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네. 이러다 보니까 이제 우리의 아픈 부분을 끄집어내고 그다음에 국정농단된 그 진위를 판결하는 데는 많은 도움이 되고 있으나 네. 자칫 외교 라인과 우리의 첩보 공작 라인이 노출될 경우에 우리의 국력과 국격에 간접적이고 암묵적인 영향이 있을 수 있다라는 우려가 없지 않아 있는 것 같아요. 네네. 어떻게 보십니까? 우리의 과거의 잘못 이런 것들 그냥 덮어놓고 갈 수는 없는 일이죠. 네. 근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런 문제들에 대해서는 우리 정부와 또 집권당에서 잘 관리해 가고 있고요. 네. 그런 점에서 크게 걱정하지 않으셔도 될 만큼 관리는 튼튼하게 되고 있습니다. 예. 관리를 튼튼하게 하셨다고 하는데, 네. 예를 들어서 이제 개성공단 문제만 한번 놓고 볼게요. 네. 박근혜 대통령이 구두로 지시했다는 내용으로 지금 언론에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 대통령이 어떤 국가의 중요한 결정 사항을 구두로 지시하는 것도 필요하겠지만 어떤 근거가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예를 들면 어떤 회의 끝에 어떤 자문을 들었다라든지 어떤 판단에서 이런 결정을 내렸다라고 하는 후속 조치 아니면 선제적인 조치가 있어야 되는데 그런 내용이 없는 부분이 많이 있단 말씀입니다. 네네. 결국 이런 것들이 다 적폐로 적시가 되고 있는 상황에서 혹 차기 정부나 차차기 정부 대한민국의 미래의 정부를 운영하는 분들에게 어떤 역사적 반면교사의 지표를 지금 생각하고 계시는지 한번 여쭙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개성공단의 경우에는 다른 문제를 떠나서도 네. 거기에 생존권이 걸려있는 분들이 굉장히 많았잖아요. 예. 거기 중소기업이 들어가서 일을 하고 있었고 예. 그래서 많은 중소기업들의 생존권 이건 굉장히 중요한 문제죠. 네. 그리고 이제 더 나아가면 개성공단이라고 하는 것이 남북 간의 평화적 관계를 유지하는 굉장히 중요한 또 그런 것이기도 했고요. 네. 근데 이제 이런 점들이 대통령 말 한마디로 폐쇄됐다. 예. 그건 정말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예. 그래서 그 문제에 관해서는 좀 분명하게 이를 밝혀놓는 것이 네. 앞으로 뭐 요번 정부 말고도 다음 네. 정부에도 네. 이런 것들을 한번 제대로 정리해 놓음으로 해서 다시는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그렇게 해야 되는 것이죠. 또 한 가지가 있습니다. 이제 걱정이라기보다도 많은 국민들이 적폐청산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뭐 엄청난 지지를 보내고 계시니까요. 그런데 이게 적폐청산의 뭐라 그럴까요? 본질이라고 하는 게 대안을 만들어내는 거지 않습니까? 네네. 시스템을 결국은 구축해 놔야지만 이게 되풀이 되지 않는다는 부분입니다. 네네. 그래서 많은 의심이 가고 첫 번째는 의심이 가고 의문사항이 있지만 이게 확실한 증거와 물증이 나오기 전까지 언론을 타고 흘러들어가서 많은 국민들에게 카더라라고 하는 추측성 보도를 내는 것이 과연 합리적인가라는 문제가 첫 번째고 두 번째는 이게 들통이 났단 말입니다. 이제는 완전히 증거도 나오고 물증까지 나왔다.
그러면 이걸 시스템적으로 이번 정부에서 보완해 놓고 만들어 놔야 되는데 과연 그 작업은 언제쯤 하실 건지에 대한 궁금증도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거는 이제 상황을 우선 정확하게 판단을 해야 되겠죠. 사실관계를 정확하게 밝혀야 그 다음 대책 나오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지금 이제 그런 상황을 정확하게 판단하는 작업이 지금 진행 중인 것이고요. 네. 그리고 그런 사실을 토대로 해서 대책을 마련해 가는 거니까요. 네. 저희는 뭐 지금 일부의 부분에서는 대책을 마련해 가고 있는 중이고 네. 또 새롭게 그 나타나는 사실에 대해서는 거기에 맞는 대책을 세워가고 있는 거죠. 이게 같이 진행되기도 하고 네. 또 사실관계를 정확하게 밝히고 진행되기도 하고 그러는 거니까요. 네. 사안마다 조금씩 다르겠죠. 그러면 뭐 저는 당정청 협의 안에서 충분히 그 로드맵을 가지고 계신다 이렇게 봐도 되겠습니까? 네, 그럼요. 예,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새해 건강하시고 또 많은 정치적 활동을 통해서 국민들의 삶을 편하게 해주십시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더불어민주당 우원식 원내대표였습니다. 입으로 오겠습니다.